I got the cash in the bags. 살려주세요! 한 여학생의 비명이 들리고 그 여학생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여러 단서들.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일본 하치노에시. 인구 약 22만 명이 살고 있는 하치노에시는 아오모리현 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일본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인 하치노에항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미야코 와카나. 당시 나이 14살, 1979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치노에시에 있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야코는 발레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미야코의 집은 1층 단독주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미야코의 가족은 모두 5명으로 아버지 47세, 회사원으로 출장이 잦아 집을 자주 비웁니다. 어머니 46세,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큰오빠 21세, 평일에는 다른 도시로 나가 일을 합니다. 작은오빠 16세,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막내 미야코 14세,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오빠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다 보니 집에는 보통 어머니, 작은오빠, 미야코 이렇게 세 사람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야코는 일주일 중 수요일이 가장 바쁩니다. 학교 수업 외에도 육상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고 발레 레슨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미야코.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1993년 10월 27일 수요일,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시. 햇살이 화창한 10월의 아침입니다. 아침 7시 25분. 미야코는 집을 나와 학교에 갑니다. 뒤이어 어머니와 작은 오빠 역시 집을 나서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25분. 수업이 끝납니다. 청소 당번인 미야코는 친구들과 교실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합니다. 오후 3시 30분. 미야코는 친구 2명과 함께 강가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육상 동아리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45분. 육상 연습이 끝난 미야코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미야코의 친구들은 배가 고프니 매일 가는 단골 슈퍼에 들러 뭐 좀 먹고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야코는 6시까지 집에 꼭 가야 한다며 그냥 집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평소답지 않게 행동하는 미야코를 보며 친구들은 좀 의아했습니다. 오후 5시 53분. 미야코와 친구들은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 여기에 미야코가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약 1km 떨어진 이곳에 하치노에시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약 700m 떨어진 여기가 미야코의 집입니다. 미야코의 친구들은 JR을 타고 집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미야코는 친구들과 역 앞에서 헤어져 혼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그녀는 딸 미야코가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집 현관 유리가 깨져 있고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급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집 안에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자국들을 따라가 보니 침실 바닥에 딸 미야코가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듯 했습니다. 미야코의 어머니는 도와주세요! 소리칩니다. 오후 6시 25분. 미야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후 6시 38분.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러나 미야코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 미야코의 입과 양손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여러 개의 상흔이 있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흉기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미야코는 학교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하의는 벗겨진 채 미야코의 몸은 방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몹쓸 짓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부엌 천장에 있던 과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미야코는 오후 6시쯤 집으로 돌아왔으며 어머니가 미야코를 발견한 시간은 6시 23분경으로 경찰은 미야코의 사망 시간을 오후 6시부터 6시 23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 그림은 미야코의 집 평면도입니다. 미야코의 집은 작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여기가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따라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미야코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복도에서 신발 자국을 몇 개 발견하는데 가족들 발 사이즈와 모두 달라 경찰은 용의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부엌, 왼쪽에는 미야코의 작은 오빠 방이 있습니다. 부엌과 작은 오빠의 방에서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가장 안쪽이 미야코의 방입니다. 침대 위에는 그녀의 교과서와 방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탁자 위에는 담배꽁초 2개가 들어있는 캔커피 하나와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야코의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 담배꽁초는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며 또 조사 결과 테이프는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들 물건에서 아무런 지문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미야코 어머니의 침실입니다. 미야코 옆에는 부엌 천장에 있었던 과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도가 범행 도구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루미놀 검사를 진행하지만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미야코가 범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방안을 샅샅이 살펴보지만 끝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합니다. 다시 현관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현관문 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집 밖에 깨진 유리 조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아 집 안에서 현관문 유리를 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미야코의 오른쪽 무릎에 난 상처로 보아 양손이 묶인 미야코가 무릎으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관, 거실, 목욕탕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미야코 집에 침입한 도둑이 미야코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그녀를 범하려던 찰나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자 재빨리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 어디에서도 금품을 뒤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뚜렷한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는 흉기가 정확히 미야코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점을 들어 범인은 미야코를 없애겠다는 목적이 명확했으며 혹시라도 미야코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경우의 수를 완벽히 없애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 것이라며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으로 보아 경찰 또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합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는데 이웃 한 명이 오후 5시 58분경 집으로 들어가는 미야코를 봤다고 진술합니다. 또 16명의 이웃이 오후 6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그중 한 명은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가봤지만 그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날 미야코의 어머니는 오후 6시 23분경 집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이웃들의 진술과 어머니의 귀가 시간을 바탕으로 미야코의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 3분에서 8분 사이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야코의 어머니를 잘 아는 몇몇 지인들은 그날따라 미야코의 어머니가 다른 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집에 돌아왔다며 그 점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야코의 어머니는 그날따라 발레 수업을 참관하기로 해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미야코의 집 뒤편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이웃 한 명이 약 2달 전부터 자기 주차자리에 계속 불법으로 세워두는 차 때문에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차량은
노란색 미쓰비시 미니카 토포 1세대 차량이었는데 그는 차주를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그러다 사건 당일 그는 또 자기 자리에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는 차주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오후 6시 30분경 미야코의 집에서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겨를도 없이 그는 차에 바로 타더니 급히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중년 남성으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신원 미상의 중년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동일 차종의 동일 색상 차량 중 아오모리현을 비롯해 인접 지역인 이와테현 북부에 등록된 차량과 행정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타 지역 차량까지 약 680대를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는데 실패합니다. 앞서 경찰은 미야코 집에서 범인이 피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와 잿더리로 사용된 캔커피 하나를 발견했었습니다. 만약 담배꽁초에 묻어있는 타액을 검출해 DNA를 채취, 감식할 수 있었더라면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는 DNA 감식이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뒀음에도 DNA 검사를 하지 못하죠. 경찰은 미야코의 입과 손을 칭칭 감고 있던 테이프를 조사합니다. 일반적인 테이프보다 질이 좋은 고급 테이프로 현지에서는 하치노에역 부근에 있는 슈퍼마켓 한 곳에서만 판매했습니다.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테이프를 구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그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그는 49세의 남성으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건 당일 범행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산 테이프는 그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경찰은 또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실패합니다. 아오모리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인력 약 12만 명을 투입해 중요 참고인을 포함한 약 800명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범인 추적에 나서지만 단서를 잡지 못한 채 용의자 특정에도 실패합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중은 여러 단서가 있음에도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자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난무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해당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범인은 미야코와 일면식이 있는 그러나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견과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날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미야코의 집으로 가죠. 물론 캔커피 담배와 함께 말입니다.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온 미야코는 책가방과 열쇠를 침대 위에 두고 오기로 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잠시 뒤 손님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손님이 담배를 피우며 갑자기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미야코에게 다가옵니다. 순간 위험을 느낀 미야코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과도를 집어들고 범인에게 저항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미야코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현관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묶인 손 대신 오른쪽 무릎으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뒤이어 쫓아온 범인은 미야코를 낚아채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미야코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흥분한 범인은 미야코를 범하려 하지만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돌아온 미야코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 증거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다급히 미야코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이며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미야코 집 뒤편 주차장에 2개월 동안 불법으로 차를 주차해 두었던 중년 남성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성은 아마 미야코 어머니의 내연남일 것입니다. 어떤 일로 내연남과 미야코 어머니의 사이가 틀어지자 내연남이 원한을 갖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한 데에는 미야코의 아버지가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기다림과 외로움에 지친 미야코의 어머니가 다른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사건 당일
미야코 어머니의 매우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미야코 주변의 피를 다 닦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단서나 증거들을 스스로 없애버리죠. 즉, 이는 내연남의 범행을 숨겨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심증이자 추측일 뿐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 추측만 무성한 채 해당 사건은 결국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 15년을 넘기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